안녕하세요. 달승유 필름입니다. 우리 국어 지금 4단원 진행하고 있죠? 4단원에 이게 뭐냐면은 효과적으로 발표해요 하고 있어요. 효과적으로 발표해요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5차시 하나짜리네. 하나짜리 5차시짜리 하나짜리고요. 그리고 교과서는 154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발표 상황에 맞는 영상 자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기입니다. 첫 번째, 계속 진행해보죠. 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직접 발표한 경험이나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것을 본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봅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바른 자세로 어색하게 사진을 찍었죠. 내 꿈을 발표하는 시간에 내가 존경하는 피아니스트의 연주 영상을 인터넷에 찾아서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어.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피아노를 잘 치고 싶다고 말했어. 그랬어요. 아유, 피아노 잘 치면 좋죠,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노력해서는 좀 늦었어요. 미안합니다. 희망을 꺾는 얘기를 해서. 안전교육 시간에 희망 모드 및 지진 대피 요령 영상을 찾아 주었잖아. 자막이 나와서 중요한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었어. 요즘에 약간 자막 홍수죠. 자막 홍수인데. 그러면 뭐 친구들은 어떤 거 영상 본 적 있습니까? 뭐 다 자연스러운 거 봤겠죠. 근데 이게 요즘에는 영상 관련 발표들이 되게 많죠.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스톱모션 같은 것도 만들라고 했고, 그리고 뭐 공익 광고 같은 것도 영상으로 만들라고 했고, 영상 본 적이 되게 많아요. 친구들도 만들라고 많이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로 편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반 친구들은 예전에는 나 이름을 까먹었네. 다른 걸로 다른 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블로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블로로 편집을 하고 있어요. 나 왜 생각이 안 나지?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영상 자료를 제작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발표하는 상황 파악하기. 내가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에게 발표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테마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제 정하기. 자, 주제를 정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 및 장면 정하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거죠. 스토리보드 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스토리보드 짜는 것들, 촬영 계획. 여기까지 묶어서 이제 스토리보드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한 다음에 편집한 다음에 당연히 다 하고 나면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표하기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자료를 직접 제작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그랬습니다. 발표하는 상황을 파악하는 건데, 이제, 야, 눈이 너무 무섭지 않냐? 무슨 되게 공격적인 눈이야. 학교 방송국에서 건강 주간을 맞아 건강을 주제로 한 매체 자료를 공모합니다. 뽑힌 작품은 전교생에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은 상금 없으면 안 나간다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근데 친구들은 되게 성실한가 봐, 그지? 우리 반도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실천하면 좋은 일을 직접 영상 만들어보자. 이렇게 친구들이 되게 뭔가 천사표 느낌이죠, 약간. 발표 목적은 뭐예요? 잠깐만요. 이거 발표 목적은 타자를 쳐드릴게요. 키보드를 다시 가져왔어. 키보드가 오다가 둬가지고 한동안 못 쓰다가 키보드가 이제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키보드를 써보도록. 발표 목적은 이제 뭘 만들면 건강, 그쵸? 건강 주간을 맞아서 건강을 주제로 한 작품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고요. 듣는 사람들은 전교 학생이겠죠. 전교의 학생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발표 상황에서 고려할 점. 이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보니까 좀 너무 어려운 말을 쓰면 안 돼. 우리가 6학년이라 그래서 6학년만 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교생이 다 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합니다.
것도 이게 포멀한 방송이잖아. 포멀이 뭐야? 그러니까 공식적인 장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약간 뭐랄까 친구들과 하듯 장난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공식적인 자리잖아. 공식적인 영상이므로. 그쵸? 아이, 욕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다리 길이에 비해서 얼굴이 큰 것 같은데 맨발 걷기가 새로운 주제라서 흥미롭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반은 맨발 걷기를 주제로 영상 자료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추진하는 애가 좋아야 돼. 그래서 줄넘기, 손 씻기, 맨발 걷기, 긍정적 생각 뭐 여러 가지 후보가 나왔었는데 맨발 걷기라고 주제를 딱 잡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주제를 정할 때 고려해야 될 점 무엇인가? 여기 나왔잖아.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내용과 촬영 장면을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토의해서 정한다. 관련 있는 기사나 책, 영상과 같은 매체 자료도 찾아보면 좋겠다. 저요? 하고 손을 들고 있죠. 그래서 약간 흥미 되게 중요하죠. 흥미. 그놈의 국어책에서 흥미 엄청 많이 나오죠. 그쵸? 토의해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료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굳이 뭐 필기를 해드린다면은 뭐라고 쓰면 좋을까? 발표를 듣는 사람이 좀 흥미를 느낄 만한 주제. 그러니까 발표를 보는 사람이 흥미를 느낄 만한 주제여야 한다. 그리고 또 뭐 그냥 이것만 써도 되긴 하는데 여기 아래 보면 뭐 친구들하고 토의하고 토의하라잖아. 내가 독재하지 말고. 그렇죠? 내용을 정하는데 친구들이 무슨 내용을 하냐면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은 점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진짜야? 내가 맨발 걷기를 해봤더니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았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주변에서 뭐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을 인터뷰해보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 인터뷰해보자 이런 얘기도 될 것 같고 맨발 걷기를 하는 모습, 맨발 걷기의 효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약간 인터뷰라고 하긴 면담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과의 인터뷰 뭐 면담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고요. 그래서 장면을 정하는데 첫 번째는 운동장 모래 위에서 사람들이 맨발 걷기 하는 장면. 이게 이제 오프닝이지, 그치? 오프닝을 짰네, 그치? 그리고 나서 뭐 맨발 걷는 사람,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한 사람을 면담하는 장면. 이제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를 나타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맨발 걷기에 뭐 효과를 정리해서 나타내면 좋겠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친구들이 나와서 뭐 맨발 걷기 합시다 뭐를 뭐 외치는 장면이라던가 그죠? 뭐 친구들이 나와서 뭐 맨발 걷기 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으시면 쓰시면 될 것 같고 역할을 정하면 되겠죠. 연출 디렉팅이죠. 연출이 이제 자 이렇게 합시다. 촬영은 이렇게 하고 어디로 들어올게요. 뭐 이런 거 이게 연출이에요. 연출은 달센 요구하면 되고 편집은 알겠죠. 영상 편집이니까 촬영하고 대본 쓰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소품이 필요하면 소품 같은 거 준비를 하는 사람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사람 인터뷰를 해야 되면 섭외를 준비하는 사람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촬영 일시와 장소를 정한다. 그래서 어떤 장면을 찍을 거냐, 언제 찍을 거냐. 그래서 휴대전화가 요즘에 워낙 잘 나와가지고 휴대전화로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유의할 점이 카메라를 찍을 때 휴대폰을 찍을 때 마이크 부분을 막으면 안 돼요. 마이크 부분을 막으면서 찍는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면담이 있는데 면담할 때 뭐 할 것인가, 휴대전화나 캠코더 있어야 되고 수첩. 근데 이 수첩은 없어도 되는 게 나중에 면담한 거 보고서 나중에 정리를 해도 괜찮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찍을 것인가, 그리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이렇게 꼭 촬영 내용을 글씨로 정리를 해도 좋지만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림으로 나타내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그림으로 나타내고 여기다가 이제 줄글로 이렇게 써서 정리를 해도 보기 편합니다. 그래서 계획에 따라 촬영을 한 다음에 보완할 점. 분명히 이제 추가 촬영이 필요하단 말이야. 나중에 편집할 때 보면은 분명히 부족해서 또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촬영 내용은 예를 들어서 뭐 5분짜리 촬영을 한다. 5분짜리 영상을 만들면은 여러분 진짜 최소한 30분에서 50분 이상은 촬영을 해야 돼요. 그래야 5분짜리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전하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촬영하려면 장면 구성을 어떻게 할지, 어떤 기술을 활용할지 생각해 본다. 그래서 뭐 장면 전환이라던가, 그쵸? 장면 전환 이제, 그리고 뭐 요즘에 디졸빙을 많이 쓰는데, 그 다음에 뭐 BGM은 뭘 쓸 것인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 키네마스터 아니야? 키네마스터? 선생님이 아까 까먹었던 게 키네마스터였네. 키네마스터. 선생님은 블로 쓴다고 했었고, 비타라는 어플도 있죠, 요즘에. 비타. 근데 뭐 가장 어른들이 많이 쓰고 선생님도 그냥 중요한 편집이 필요할 때는 프리미어 프로랑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는데, 알맞은 영상 프로그램 정하고, 그리고 촬영한 영상에서 발표할 장면, 어떤 장면을 사용할 것인가, 이게 엄청 많이 잘라내게 돼요. 그리고 발표 효과를 높이는 다른 매체, 그래서 뭐 신문 기사라던가 아니면 표 같은 거 집어넣고 장면의 차례에 맞게 편집하기. 이제 컷 편집을 하죠. 이걸 컷 편집이라고 하고, 제목, 자막, 배경음악 넣기. 이게 요즘에 자막이 홍수야 약간. 그래서 자막을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사람들이 집중력을 좀 흐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막을 적당히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걸 쓸게요, 선생님이. 자막은 간단히 쓴다. 왜냐면 너무 많이 쓰면 진짜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레이션을 일일이 다 자막을 단다던가 이런 경우는 제가 유튜브나 하는 행동이고, 그 다음에 뭐 인용한 내용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출처가 필요하죠. 출처 넣기. 이게 막 출처가 출처 넣다 아니고 출처 넣기. 출처가 뭐 내 머릿속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편집을 하면서, 이게 컴퓨터로 편집을 할 수도 있지만 휴대폰이나 이제 패드나 이런 걸로 편집할 수도 있겠죠. 제목을 무엇으로 하면 주제가 잘 드러날까? 이거 이제 나쁜 말로 어그로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게 흥미를 좀 끌 수 있게 제목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맨발 걷기 장면에 경쾌한 배경음악을 넣자. BGM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좀 간단한 BGM들은 다 들어있죠. 신문 기사를 넣고 출처는 자막으로 넣자. 뭐 수어를 넣는 건 너무 어렵지, 자막을 넣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는데 친구들이 뭐 약간 뭐 비틀즈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덩실덩실. 이거를 선생님이 안 지웠네. 그래서 지우고 다시 할게요. 발표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라 그럴까? 말할 내용을 좀 영상을 틀어주기 전에 앞뒤에 설명할 내용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 상영 전후에 설명할 내용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영상을 만들었고, 이 영상을 어떻게 촬영했고, 이 영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뭐 목소리의 크기라던가, 그죠? 그리고 뭐 눈빛, 상대방을 웃으면서 바라보는 뭐 기본적인 그런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친구들이 본다고 해서 함부로 발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릴 때 주의해야 할 점.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하지. 그리고 잘 알고 있죠.
이거 뭐 출처 꼭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람이 등장을 하면 초상권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초상권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상에 표기를 좀 해줘야 돼. 위 영상은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서 뭐 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학생의 동의뿐만 아니고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냐면 학생과 이제 어머님, 아버님, 학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들이 유튜브를 찍을 때, 선생님도 유튜브를 찍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학생을 화면 유튜브에 출연시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만약에 출연시킨다고 하면 항상 학부모님의 동의를 꼭 받습니다. 비속어나 은어 같은 격식에 맞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면 공식적인 상황이잖아요. 공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이거 되게 예민합니다, 요즘에. 그쵸?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제법 오래 걸렸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